기업과 뭐 그런 것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란 말을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쓰지 않았고요.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된 말이 됐는데,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되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급성장. 예. 왜냐하면 빠르게 회사가 성장을 해서 뭔가 투자한 돈을 많이 크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급성장이 그런 기대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그런 초기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스타트업의 정의가 재밌는데, 스타트업은 반복적이면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리피터블 앤 스케일러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많이 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스케일, 크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이 스타트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래도 많이 커피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그 찻집이나 이런 데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 어렵다. 식당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잘 될 수는 있지만 저게 막 그런 아까 보여드린 제이커브 이런 걸 그리는 급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 집약적이고 임대료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식재료 하고 일한 만큼만 그 매출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뭐 개인적으로 하는 저런 수제 양복점이나 심지어는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라고 해도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는 일만큼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반복과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뭐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무한대의 성장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가능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대가 되면서 무한정으로 뭔가를 재생산하고 반복적으로 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봤을 때 스타트업이란 게 뭔가를 한 페이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회사. 단순히 돈을 벌고자 뭘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을 불편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는 거고요.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반복과 확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예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요즘에 그런 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대개는 은행에서 빌리는지 뭐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초기에는 그 개인 투자, 엔젤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받아서 고객이나 매출이나 이익을 빠르게 늘려가는 게 보통 스타트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남의 돈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단계에 이르면은 투자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엑싯을 한다 그래요. 그 돈을 돌려주는데 그 엑싯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회사가 팔리거나 대기업에 뭐 삼성 같은 데 팔려서 그 회사가 뭐 100억에 팔렸다. 그러면은 처음에 투자한 사람 돈을 돌려주겠죠.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그걸 IPO라고 해요. 그 IPO를 한 것을 이 엑싯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지 가게를 내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그 스타트업이란 것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벤처 캐피탈은 말 그대로 그 모험 자본인 거고요. 그 모험 자본의 힘으로 성장하는 게 차이예요. 이걸 간단히 이 비교를 해서 그냥 알려드리면은,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영어로는 뎨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자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담보를 하거나 연대보증을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빌리죠. 돈을 1억을 빌릴 경우에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는데, 보통 은행이 보는 것은 이 회사가 성장을 엄청나게 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냐, 이자와 함께.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래서 담보를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 가능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잘 되더라도 이자 외에 더 버는 것은 없죠.
이게 보통 전통적인 자영업자나 이런 회사들이 택하는 금융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벤처 투자를 받는다는 건 뭐가 다르냐 하면 에퀴티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지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투자를 할 때는 내 돈 1억을 넣으면은 그 1억의 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회사 가치를 10억으로 보면은 그러면 10%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 20%로 보면은 뭐 5%의 지분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담보 같은 것은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은 투자금을 기본적으로 다 날리는 거죠. 그게 벤처 투자예요. 왜냐하면 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지만 회사가 잘 돼서 그 기업 가치가 100억 원으로 10배로 올라가면 내가 투자한 1억은 나중에 10억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 회사가 팔리거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그만큼의 이익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혁신 스타트업들이 주로 택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지분만큼 회사의 컨트롤, 그거를 이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과 벤처 투자라는 건 이렇게 다른 것이고요. 벤처 투자는 돈을 주고 끝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투자의 특징은 뭔가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돈을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걸 계단식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시드 펀딩이라고 처음에 돈을 뭐 몇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검증이 되고 이게 잘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초기 아이디어가 검증됐다고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서 돈을 몇억 한 10억 이렇게 투자를 해줘요. 그게 시리즈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거나 그러면은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 50억, 100억의 투자를 또 받는데 그걸 시리즈 B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스케일이 검증돼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되면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 단계에 따라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고 그러면서 투자를 받는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투자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요. 망할 가능성이 크고 이 금액이 높아질수록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되게 이렇게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설명을 예로 이렇게 드리면 98년도 9월에 실리콘밸리 한 차고에서 두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21년이 됐죠. 이 회사가 구글이에요. 사실 구글인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렇게 야후라든지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광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는데 구글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제가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보여서 망할 거라고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그때 제가 그 이해를 못했던 그런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란 것은 이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한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인터넷이 막 시작이 되고 웹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야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보를 찾았지만 야후는 검색 엔진이 아니고 사실은 전화번호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찾기가 어렵고 어떤 기사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찾기가 어렵고 매일매일 그런 새로운 정보를 검색해 주는 곳이 없었는데 그런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잘 못 해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글이 이 문제를 페이지 랭크라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페이지 랭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쓴 논문의 그 제목인데 그 과학 논문처럼 다른 데서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이 가장 그 우수하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인터넷에도 적용을 해서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가 링크가 많이 된 웹사이트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이트를 더 위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검색을 하면 그런 정보가 위로 나오도록 하는 알고리즘으로 그걸 해서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새로운 사이트나 기사나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그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찾으면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웨딩드레스라고 검색을 하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검색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씩 이걸 검색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쉬운 거고, 예,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다른 언어라든지 지도 검색, 동영상 검색, 뉴스 검색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도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검색을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웨딩드레스라고 하면 그 웨딩드레스를 결혼을 앞둔 사람이 보통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웨딩드레스 광고를 저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클릭을 했을 때만 그 돈을 내게 하는 키워드 광고 그 경매 방식을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변화는 이 플랫폼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게 됐다는 거죠. 구글은 그 직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또 알아서 돈을 이렇게 벌어주고, 사람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그거를 받고, 사람들이 그 광고주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키워드를 알아서 크레딧 카드 번호를 넣고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를 장악한 회사가 엄청난 그런 승자가 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야후와 구글이 중요한 트렌드는, 야후는 사실은 인터넷 정보를 저 포탈에 집어넣는 데 있어서 인터넷 서퍼들을 고용을 해서 인터넷 가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등록 신청이 이렇게 해서 많아지면 그것을 유료화해가지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구글은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하면은 전체에서 알아서 검색을 하는 거고, 야후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전 세계로 스케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게 잘 되고 이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시가총액이 23빌리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900빌리언이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그 회사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구글이 페이지 랭크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저렇게 처음에 10만 불,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준 투자자가 있었어요. 저 투자자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구글의 창업자들의 용기를 이렇게 받아서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실리콘밸리에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줘서 구글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들을 이렇게 대줬고, 그렇게 하면서 구글이 지금 그 매출이 한 1년에 160조가 넘게 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엄청나게 나면서 연간 성장률이 20%가 넘는 이런 회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성장시키고 그런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이런 그 혁신 스타트업에 기꺼이 투자를 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이 넘치는 곳이고요. 지금 다